손자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46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 김민수입니다. 올해 78살로 구강 건강과 진단으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노년 건강 전문가입니다. 요즘 입냄새 해결법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그 해결책을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주로 노년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자가 가까이도 안 와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치과도 가보고 양치질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제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마스크 벗기가 두렵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돌리면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일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입냄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6년 동안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단 2주만 실천하시면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비밀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는 고민, 바로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박영숙 할머니 78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영숙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어요. 바로 그 할머니께서 위에 말씀을 하셨답니다. 부끄러워서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문제지요. 제가 46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알게 된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 그리고 우리 전통 지혜에서 찾은 확실한 해결법까지 오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방법들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 82살은 2주 만에 아내가 다시 뽀뽀해 준다며 좋아하셨고, 김순자 할머니 75살은 손자들이 다시 안겨서 좋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시면 2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입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고 가족에게서도 거리를 두게 되셨다면 반드시 이 5가지 원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이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제 환자 중에 최민석 할아버지 76살은 매일 양치를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나서 고민이셨어요. 알고 보니 양치질은 열심히 하셨지만 혀는 전혀 닦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시나요? 혀는 닦고 계신가요? 두 번째,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이 더 마르기 쉽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신맛과 함께 냄새가 납니다. 최근에 만난 홍미옥 할머니 71살은 손자를 봐주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 나요라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위산 역류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식사 후 입에서 신맛이 날 때가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많이 마르고 불쾌한 냄새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원인들이 여러분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장영수 할아버지 79살은 비염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셨는데 비염 치료와 함께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셨답니다. 다섯 번째, 혀 백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켜서 생기는 하얀 때입니다. 특히 황색이나 갈색 백태는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으니 단순한 입냄새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씻어내려고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받아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 백태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46년 치과에서 효과를 본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 한 방울의 힘입니다. 부엌에 항상 있는 생강, 이것이 입냄새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생강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아셔야 해요. 생강은 우리 건강에 좋지만 잘못 고르거나 보관하면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구입할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것을 고르세요.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한 생강입니다. 푸석푸석하거나 쭈글쭈글한 것,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생강 곰팡이에 들어있는 아플라톡신은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독성입니다. 절대로 일부만 떼어내고 사용하지 마세요. 전체를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경고했듯이 이 독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전체를 버리세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인데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을 구입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약 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즈나 면보에 한번 걸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강파는 손을 다치기 쉬우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만 섞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에 김영희 할머니 73살은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생강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항균, 항염 작용이 강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합니다. 또 위장 기능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죠. 특히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만든 생강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생강물 가글법도 있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 물로 가글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끓인 생강물은 한번 끓여서 깨끗한 병에 담아두시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갈아든 즙보다 끓인 생강물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최근에 오신 서미경 할머니 69살은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답니다. 입속이 개운하고 깔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후에 바로 생강물로 가글을 하면 음식 찌꺼기도 제거되고 세균도 억제되니 일거양득입니다. 이제 생강 다음으로 효과를 본 또 다른 비법, 위산 역류를 다스리는 토종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속이 편해지고 입냄새까지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위산 역류가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바로 입냄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46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종꿀과 생강을 함께 쓰는 거였어요. 토종꿀에는 천연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토종꿀은 외국산보다 효능이 더 좋더라고요. 그럼 설탕꿀은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능하면 토종꿀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설탕꿀은 토종꿀보다 효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꼭 국산 토종꿀을 구해서 사용하세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불가피하게 식사를 거르실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꿀은 자연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토종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 효과가 있어서 공복일 때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줘요. 특히 약을 드셔야 하는데 식사를 거르신 경우 꿀물 한 잔은 위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 80살은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자주 속이 쓰리셨는데 식사를 거를 때마다 토종꿀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하면서 무척 놀라워하셨죠. 다만 꿀물이 식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꿀물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윤정민 할아버지 77살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윤 할아버지는 위산 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치과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입냄새는 계속되었죠. 이 토종꿀 루틴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영감 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 하셨대요. 토종꿀 루틴에 더해 식사 습관도 무척 중요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식은 피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순이 할머니 78살은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루틴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일리톨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혀 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혀 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혀를 문질러 닦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건 자일리톨 가루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였어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인데요. 충치 예방에도 좋지만 혀, 백태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고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검증한 자일리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양치질을 마치신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이때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일리톨이 혀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과 백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요. 특히 백태가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셔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중 조성훈 할아버지 81살은 혀, 백태가 심해 항상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직접 혀를 닦으려고 하셨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포기하셨대요. 이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대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강 한 방울의 힘, 토종꿀 루틴, 그리고 자일리톨 루틴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많이 좋아진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니 믿고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입냄새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인 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을 해주세요. 전날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끓여서 만든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양치해 주세요. 처음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 환자 김선미 할머니 75살은 처음엔 매워서 놀랐는데 3일만 지나니 입안이 상쾌해져서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을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외출 중이시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가셔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가글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중요한 건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저녁 양치를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이게 혀 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강호철 할아버지 84살은 입냄새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치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위내시경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대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치과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손자가 다시 제 무릎에 앉다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강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입냄새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지셨다는 의미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4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냄새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에 맞는 맞춤 해결책 요약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며칠째 실천 중인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댓글에 함께 해봐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